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EBS 수능 특강 라이트 국어 예술 지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독서 시간에 EBS 부교재를 함께 사용할까요? 바로 수능시험에서 독해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사회 지문을 배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예술 지문 2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EBS 교재 97쪽에서 101쪽입니다. 예술 지문은 수능시험에서 3문제에서 많게는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예술 지문은 주로 미학 이론이 출제가 됩니다. 미학 이론이기 때문에 바로 학자 또는 글쓴이의 견해와 주장 이것을 명확히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보기가 주어지는 문제가 출제가 되죠. 지문과 보기에는 어떤 공통 분모, 교집합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능력을 길러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번 시간에는 시각예술 지문과 음악이론 두 지문을 배우게 되는데요. 시각예술 지문은 기호론 출제 빈도 가장 높다. 그리고 음악이론은 칸트 또는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음악의 미학에 대한 어떤 이론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술 지문의 영역은 미술, 건축, 음악, 사진 또는 영화 이런 게 있죠. 그 중에서 수능시험에서 그동안은 미술 지문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건축, 그 다음은 음악, 그 다음은 사진 이런 순서로 그동안은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음악과 물리, 예를 들어서 어떤 악기의 그 진동, 파동 이것은 물리의 개념이죠. 이렇게 음악과 물리를 서로 융합을 시켜서 출제하는 융합 지문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 지문은 어떤 미학 이론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미학 이론을 좀 자세히 배우나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좀 생소하고 낯선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과학과 기술 지문에 비해서는 정보의 량 이것이 적어요. 그 대신에 낯선 개념이나 또는 예술 이론이 출제가 됩니다. 그 미학 이론이 핵심이라는 그것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글쓴이나 또는 학자의 어떤 주장과 관점, 이론, 입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그런 복수의 어떤 관점을 제시하고 그것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자주 출제가 되는 문항 유형 이것은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바로 구체적으로 이제 시각 예술 지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예술, 즉 이미지, 어떤 회화적 재현, 시각 또는 미디어 또는 뭐 사진 또는 만화, 미술 쪽이죠. 이런 캐릭터 이쪽을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수능시험에 나올 법한 가장 핵심적 어떤 미학 이론은 바로 기호학입니다. 기호학. 움베르토 에코라든가 또 여기 나와 있는 곰브리치, 여기 있는 곰브리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굿맨, 이런 사람들이 기호학의 대가들입니다. 이들의 기호학을 잘 알고 있으면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범주 안에서 수능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시각예술은 뭐 가장 전통적인 것이 모방론입니다. 모방론, 즉 어떤 이미지가 실제를 반영한다. 즉 닮음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런 재현, 그리고 닮음, 그리고 실제의 반영 이것이 모방론의 핵심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죠. 그죠? 그렇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실제에 대한 모방인가? 이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기호론 이것이 크게 어떤 견지가 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바로 모방론, 곰브리치의 주장. 곰브리치는 광학, 빛의 이론에 근거해서 기호론을 주장을 합니다. 즉 빛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늘 같나요?
아침에 빛, 점심때 빛, 저녁때 빛. 아니죠? 태양 늘 움직이죠? 달빛 늘 움직이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세상에 빛이 없어 봐요. 그럼 깜깜하죠? 깜깜해요. 깜깜하면 뭔가 사물이 보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다 구별할 수 있나요? 아니죠. 빛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모든 사물들은 구별이 되는 거죠. 근데 아침에 빛 받을 때 어떤 사물의 모습과 점심때 모습과 저녁때 모습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죠? 순간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빛은 순간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어떤 대상 또는 사건 이런 것도 끊임없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당연히 변하겠죠. 즉 그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자연의 빛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그려내는 것도 시각화도 다 기호화가 된다. 즉 기호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해독해야 된다. 해독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단락의 특징입니다. 감상자는 기호를 해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군매는 또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군매의 기호론의 특징은 닮음,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 재현, 이것도 쉽지가 않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는 지각을 한다. 지각을 한다. 근데 그 지각을 하는 것은 절대적이다? 아니다. 바로 상대주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지각에 대한 상대주의라고 하는 게 바로 군맨의 기호론이다. 그럼 지각이 뭐지? 지각. 이건 그 다음 단락에 나오겠죠. 자, 네 번째 단락에 보면은 바로 지각에 대답니다. 지각. 재현은 어떤 닮음이 아니라 어떤 지시이다. 그리고 반드시 해석이 개입한다.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는 없다. 라고 하는 것.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각각의 경험이나 이해나 태도나 뭐 이런 것에 따라서 태도, 경험, 이해, 실천의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다르게 또는 상대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주의라는 것도 사실주의라고 하는 것도 실상은 얼마만큼 눈에 익었느냐의 정도다. 그래 눈에 많이 익었으면 그것은 좀 더 전형적인 사실성 쪽에 가까운 것이고 눈에 별로 익지 않았다, 낯설다 라고 본다면은 사실성에서 조금 더 먼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성도 결국은 상대적인 것이다. 자, 다 알 수 있겠죠? 자, 1번 문제. 윗글의 제목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 4개의 단락이 있습니다. 그 4개의 단락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핵심어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 지문 핵심어는 뭘까요? 바로 곰브리치 나와야 되고, 군맨 나와야 되고, 기울은 나와야 돼요. 그죠? 이것이 핵심어에 해당이 되겠죠. 재현, 이것도 극히 일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군맨의 기울어는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에만 나오죠. 사실주의의 상대성은 네 번째 단락에만 나옵니다. 그렇죠? 곰브리치 견해가 아니라 바로 군맨의 견해 쪽에 나옵니다. 자, 이거 4번은 모방론만 나오죠. 기호론이 나와야 됩니다. 기호론. 이게 핵심어죠. 그리고 곰브리치의 기호론과 군맨의 기호론이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그것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 몇 번? 5번이겠죠. 다음에 11번 문제. 기억은 모방론이었죠. 니은은 기호론이었습니다. 이게 모방론과 기호론. 기호론도 곰브리치의 기호론과 군맨의 기호론. 요 세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11번은 문제가 풀리겠죠. 자, 모방론은 이미지가 실제를 모방한다는 관점을 기초로 한다. 당연히 맞겠죠. 다음에 니은. 기호론은 시각적 이미지를 하나의 기호로 보는 관점이다. 당연히 맞겠죠. 너무나 쉬운. 다음에 3번 곰브리치는 그림과 묘사된 대상의 지각이 동일하다? 동일하다? 동일해요? 아니죠. 곰브리치는 광학, 즉 빛. 빛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한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어떤 그 빛을 기호로 해석하고 해석이 개입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동일한 게 아니다. 정답은 3번이겠죠. 4번 기호론에 의하면 화가는 물감을 통해서 자연은 이건 곰브리치의 내용이죠. 자, 5번 군매는 바로 해석이 지각 해석이 개입돼 상대주의적이다 라고 하는 것.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책입니다. 책. 기호학. 오늘날 바로 시각 이론의 핵심이 바로 기호학입니다. 자, 12번 문제. 자, 보기와 연결을 짓고 있죠. 군맨의 이론과 보기. 이것의 어떤 그 교집합 또는 차이점.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가지를 서로 비교 분석할 때는 서로 어떻게 해나요? 서로 뒤섞어 놓습니다. 서로 뒤섞어 놔요. 그 뒤섞어 놓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기 한번 읽어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원근법과 색으로 그려진 그림과 그 그림과 똑같지만 역전된 원근법과 보색으로 그려진 그림이 있다고 하자. 두 개의 그림이 나오죠. 이 두 그림은 그것들이 제안하는 대상에 대해 똑같이 정확하고 충실한 그림이지만 두 번째 그림은 첫 번째 그림에 비해서 사실주의적이지 못한 그림이다. 사실주의적, 즉 사실주의도 상대적이다. 라고 하는 게 네 번째 단락에 나왔었죠. 네 번째 단락, 바로 요 끄트머리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얼마만큼 우리 눈에 익은가, 익숙한 것, 그것이 바로 익숙하면은 전형적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전형적이지 않은 사실성에 해당한다. 바로 이놈이죠. 따라서 여기 있는 첫 번째 그림이 훨씬 더 전형적인 거죠. 그죠? 두 번째 그림은 역전된 원근법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그림은 조금 더 전형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몇 번입니까? 당연히 정답은 1번이겠죠. 그죠? 자,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둘 다 기호에 속하죠. 군맨의 이론이기 때문에. 그죠? 자, 둘 다 기호에 해당한다. 2번과 3번은 그런 의미에서 잘못되었다. 자, 4번.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게 아니죠.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은 바로 모방론에 해당이 되죠. 이것은 기호론 쪽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4번은 아니겠죠. 자, 5번. 우리 시대의 문화나 사람에게 통용되기 때문이다. 이 얼마만큼 더 많이 통용되는 것이냐, 덜 통용되는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겠죠. 그죠? 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EBS 구제 100쪽. 자, 해겔의 음악의 미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음악의 어떤 미학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체계화시키고 이론화시키고 정립화시킨 사람은 바로 칸트 또는 헤겔이라고 하는 대단히 유명한 철학자들입니다. 헤겔은 모든 것은 결국 정신세계와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죠. 헤겔 나오면 무조건 정신, 세계 어떤 이런 게 반드시 어딘가에 나옵니다. 이 음악의 본질도 마찬가지 주관적 내면성이라고 하는데 주관적 내면성이라는 말 이건 또 추상적 내면성이라고도 하네요.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는 말이 결국 추상적이라는 말과 비슷하겠네요. 그죠? 자, 이것은 끄트머리 보세요. 인간의 느낌 또는 감정과 연관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주관적 내면성이라는 말은 결국 인간이 지니고 있는 느낌 또는 감정과 연관이 된다. 느낌이 뭐지? 감정이 뭐지? 그런 느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느낌에 대해서. 여기서는 느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느낌은 무엇이다? 정신이 직접적 경험의 형태가 된다. 또 느낌은 또 나오죠. 느낌은 바로 개별적 주관성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다. 여기는 정신이 자유가 출발한다라고 정신이라는 어떤 핵심어가 여기서 또 툭툭 튀어나오네요. 자, 느낌이란 또 나오죠. 느낌은 정신적 자유의 직접적인 증거인 것이다. 그 다음에 사고의 과정에 이르지 않은 감정이란 없다. 사고의 과정에 이르지 않은, 즉 정신세계에 도달하지 않는 감정이란 있지 않다. 자, 감각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인간, 느낌, 감정은 결국은 정신의 세계까지 나아간다. 정신에 속한다. 자,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보면은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신의 자유, 정신 발현의 중요한 단계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단락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느낌의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느낌의 표현, 음악은 느낌의 표현이다. 여기서 표현이라는 말에 포커스를 둔다면은 이게 음악의 표현 자체는 그 어떤 객관성이 없는 그런 공허한 것, 주관적, 내면적인 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형식미학이 아닐까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네 번째 단락에 가서 그것은 오해임이 판명된다. 왜냐라고 하면은 이 감정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느낌, 이 내적인 내면적 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쭉 내려보세요. 쭉 17세기의 바로크 시대의 어떤 그 감정의 미학과 연관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감정을 통해서 여기 있잖아요. 음악을 통해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정신적인 격양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죠. 그죠? 결국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정신적인 어떤 격양 상태까지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형식미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그것을 종합하고 있죠. 바로 음악은 어떤 감정의 표현인데 그리고 내면적인 주관성인데 그것은 바로 정신적인 것까지도 표현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예술이라고 볼 수 있다. 알 수 있겠죠? 자,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오죠.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가장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우리 독서 문제에서는 반드시 나옵니다. 해결의 미학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있다. 그렇죠? 정답은 바로 1번이네요. 형식미학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오해다. 형식미학이 아니라 바로 이게 감정은 음악에서의 감정 표현은 뭐 주관적 내면성은 결국은 어떤 정신이 고양된 단계로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형식미학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자, 헤겔의 미학과 바로크 시대 감정 이론의 공통점은 나와 있죠? 차이점 나와 있어요?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죠? 차이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헤겔 미학의 변천 과정 나와 있어요? 변천 과정? 이거 나와 있지 않죠? 또 시대별로 나와 있어요. 시대별이라고 하면 통시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뭐 17세기에는 18세기에는 19세기에는 20세기에는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죠. 다음에 헤겔 미학에 대해서 비유적 표현 나와 있어요. 은유법, 직유법, 서리법 뭐 그런 거 나와 있습니까? 없죠? 다음에 해결 미학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어요. 분류하고 있습니까? 없죠? 다각도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도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엉뚱하고 생뚱맞은 거 지문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을 톡톡 중간에 집어넣어서 바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다음에 2번 문제, 여기도 보기가 나오네요. 한슬리크는 음예술이 표현해야 하는 내용이 감정이라는 주장을 근본적으로 반박한다. 해겔은 감정의 표현이다. 내면적 주관성이다. 그리고 그 감정은 어떤 정신의 세계까지 나아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해겔 철학이었죠. 근데 한슬리크는 감정의 표현이라는 것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죠. 감정 표현이 아니라 그냥 아름다움 그 자체 외에 아무런 목적이 없다. 아름다움 그 자체. 악기를 연주하면 그 악기의 고유한 어떤 소리, 그죠? 가야금이면 가야금, 피아노면 피아노, 그 둘 사이에 분명히 다른 어떤 연주 기법이라든가 소리의 기법이 있죠, 그죠? 즉 그런 어떤 아름다움 그 자체, 소리의 그 자체, 그 자체만 중요한 거지. 그것을 연주하는 가야금을, 검은고를 또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연주자의 어떤 내면적 감정 또는 어떤 정신의 상태 이런 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겔은 감정의 흐름, 그죠? 한슬리크는 감정이 아니다. 자, 해겔은 의미 공간성을 떠나 시간 속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맨 처음에 나오죠. 맨 처음에 어디 있죠? 맨 처음에 보면은 공간성을 떠나 시간 속에 존재하는 음악의 재료인 음으로 인해 이것은 음악에 대한 본질적인 어떤 글쓴이의 주장이죠. 해결의 주장도 아니죠. 그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것은 한슬리크의 주장도 아니고, 해결의 주장도 아니고, 작가의 어떤 진술에 해당한다.
다음 3번. 해겔과 달리 한셀리커는 음악이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니죠. 이건 파악할 수가 없죠. 여기 지문에 어떤 수용자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4번. 한셀리커와 달리 해겔은 감정 이론이 예술의 본질을 설명한다고 되어 있죠. 이 감정 이론과 해겔의 미학은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다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5번. 해겔과 달리 한셀리커는 음악이 인간의 가장 내면적인 주관성. 내면적 주관성은 해겔 내용이죠, 해겔. 한셀리커의 내용이 아니라 해겔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겠네요. 자, 3번. 해겔 철학의 관점을 바탕으로 기억, 느낌. 거기 뭐 여기 아까 어디 있죠? 두 번째 달라 바로 여기 느낌은 뭐뭇이다. 느낌은 또 뭐뭇이다. 또 느낌이란 뭐뭇이다. 느낌은 또 뭐뭇이다. 바로 여기 있는 요 내용. 여기 있는 요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가 쪼개서 1, 2, 3, 4번에다가 심어 놓았습니다. 모든 자의식과 이성의 원천이고 정신적 자유의 직접적인 증거이고 정신의 직접적 경험 형태고 정신의 발현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고 감정 상태에서만 머무르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겔의 음악미학 이런 책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읽어보지 않더라도 이 지문의 범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죄를 승부시험에 출제가 될 거예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예술미학 이론은 고등학교 때 깊게 배우지 않기 때문에 매우 낯설게 느껴진다. 깊게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경 지식이 풍부하다? 아니죠. 풍부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예술 이론, 미학 이론과 관련된 많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주어진 토막 지문 안에 얼마만큼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 미학 이론을 정확하게 읽어내느냐, 이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예술 지문은 과학기술, 경제법 이런 다른 지문에 비해서 정보량이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예술 지문은 미학 이론을 제시하는데 그 미학 이론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여러 학자들, 2명 또는 3명의 학자들의 어떤 미학 이론을 제시를 하는데 문제를 출제할 때는 서로 그것을 믹서시켜 놓는다. 말을 뒤섞어 놓는다. 말 바꾸기 해 놓는다. 이렇게 해서 오답을 만들어낸다. 즉 그것을 잘 분리해내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 알 수 있겠죠? 자, 이것이 예술 지문의 어떤 출제 경향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술 지문, 핵심적인 예술 지문 2개를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